뉴스 시사회 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요동을 치네요. 코스피가 0.5%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도널드 2차 트럼프가 전지주는 폭락을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 인사를 했고요. 가족 예. 부통령 참모진들 모아놓고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더 확실히 하고 미국 단결하자. 신이 나를 살려줬다.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2번이나. 네. 근데 신이 살려준 이유가 있다. 미국을 진짜 황금기 도래하는 최강국으로 다시 만들려는 신의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대선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예측이 빗나갔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해리스를 상당히 좀 승리 가능성 높게 점쳤었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출구조사 같은 경우도 해리스가 승리할 거다라는 보도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가 빗나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른 시일 내에 소통의 기회를 갖겠다라고 하는 건데 난제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군사 협력적인 부분이 제일 클 것 같고, 네. 방위비 분담액을 대폭 올려라, 아니면 한국 보고 당신네들이 다 내라, 부자 나라 아니냐,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고요. 예.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좀 경제 무역적으로 좀 미국과 갈등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대통령이 있고 외교부 장관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잘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더욱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네.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담화 있고 일문일답 형식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높이가 네.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강력한 조치는 공식 활동 자제하겠다, 내조에만 열중하겠다. 그러나 외교 활동에 있어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5일 날 떠나는 아펙이라든지 G20 정상회의 때 같이 네. 동행할 생각은 강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는 거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그리고 다른 양평, 다른 또 공천 개입 이런 것 관련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를 받아라, 조사를 받아라. 검찰은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은 현재까지는 특검에 대해서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대략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도입, 제2부속실 설치, 네. 요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얘기를 듣고 국민들은 어느 정도나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한 19%만 납득을 하겠죠. 이제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 네. 이제 국민들은 아마 분노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보면은 보수 언론에서도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막 사설과 칼럼에서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현재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 성과, 내가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자화자찬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명태균 씨 논란에 관해서는 그냥 좀 유감 표명 정도 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도 없고 그냥 유감 표명 정도로요?
현재까지는 사과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유감, 심심한 유감, 뭐 요 정도로 표현할 것 같고, 네. 대통령께서는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사과라는 단어를 쓰면 내 잘못을 인정한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단어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사과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네. 대통령은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답답하다. 그러니까 끝장 토론,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끝장 토론해가지고 네. 내가 뭘 잘못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내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자회견과는 좀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퇴진 운동을 했던 어떤 사회단체도 검찰 조사 뭐 들어갔다면서요? 네, 압수수색. 압수수색했다고 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명예훼손했다라고 해서 10명이 넘는 검사들 투입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고, 퇴진 집회했다고 해서 하는 게 과연 좀 맞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쨌든 네.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영장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대통령 비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건 엄청 발달해요. 지금 대학들이 시국선언 발표를 하고 있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친한께서 나온 이야기인데, 내가 대표로 있는 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이거나 탄핵을 당한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공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월요일 날 예. 분이 최고위원 회의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을 향한 4대 요구,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해라, 뭐 쇄신해라, 특별감찰관 받아라,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요구 사항을 언론에서는 주목을 했지만, 네. 그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때 한동훈 대표의 발언의 핵심은요, 헌정 중단 없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나를 믿어라. 아니, 내가 검찰 시절에 내가 얼마나 많이 잘 보좌를 했느냐. 나를 믿고 가면 헌정 중단, 탄핵, 하야, 이런 거 다 내가 막아줄게.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어디 감히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느냐. 너 나쁘다. 너는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겠어.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명태균 씨도 그동안에 여러 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네. 한동훈 대표도 이걸로 대통령 쪽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냥 야. 싫은 거예요. 그냥. 네. 그냥 한동훈 인간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한동훈 그러니까 그냥 꼴도 대표도 보기 싫은 거예요. 참. 내일 모레네요. 8일에 명태균 씨가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말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어떤 진술이 나올까요? 그때 그 말은 또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 이제 우리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점과 의혹이 있잖아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 이제 공천 개입 부분도 있고, 다른 어떤 이권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는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에요. 아, 그거 하나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여론 조작이라든지 뭐 공천 개입, 이 부분은 혐의로 인정을 안 해서 입건조차 아직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좀 봐주기 수사, 생색내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갈수록 명태균 씨 얘기가 많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인기가 많다고요? 아니요, 말이 많네. 말이 많네. 나는 김건희 여사 이렇게 친분이 두터워라는 말이 많네. 이렇게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내일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건 또 네.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을까요? 배경? 저 이게 참 농담처럼 생각을 한 건데, 네. 일단은 원론적으로 많은 기사에서 분석한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랑 대통령실 참모들이 외국 순방 갔다 와서 입장을 밝히시면 너무 늦으니
지금 순방 가시기 전에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입장 밝히지 않으면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입장을 밝히시는 게 좋겠다. 이런 분석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외국 순방에 좀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기자회견 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 공식 활동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내조에 힘쓰겠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으로서 외교적인 활동에는 같이 가서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좀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G20 아펙 정상회의 때 배우자 섹션 외교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으니 외교 활동에 제가 이제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세요. 이런 좀 알리바이와 명분을 만들려고 좀 기자회견을 좀 순방전으로 앞당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는 없군요.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을 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왜 얘기를 안 하겠다는 알아주지? 막 거군요. 이러는 네, 거죠. 네. 박 PD님 보세요. 어제는요, 성태윤 정책실장이 A4 용지 30장짜리 갖고 1시간 반 동안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 성과, 네.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들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외교 안보 성과에 대해서 자랑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이렇게 많은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국민 여러분 왜 안 알아주십니까? 왜 광주 MBC에서는 맨날 명태균 얘기만 합니까? 성태균 실장이 얘기했던 그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왜 아이템으로 원고에 쓰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네. 대통령께서는 내일 기자회견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이야기 하기도 네. 시간이 늘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언론은 비판해야죠. 내일 그럼 김건희 여사는 회견에 참석할까요? 이것도 안 조금 해요. 관심이 대통령 있어서. 기자회견 하는데 참석은 안 하죠. 한 번도 참석한 적 없어요. 네네. 근데 이 얘기도 나올까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냐고요? 참석할까 말까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과 비호감도가 높고 네. 국민적 유혹이 많으니까 잠깐 딱 나와서 저기 여보 와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좀 사과 좀 하시지. 이제 뭐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면 좀 국민들의 분노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깜짝 등장할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나와서 사과하는 것을 그걸 용인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시고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 하고 있는 이 상황. 정말 좀처럼 그 갭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많이 심각한데도 아직도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내일 기자회견이 있고 대국민 담화가 있은 후에 이제 임기 후반이 접어드는데 과연 국정 동력에 영향을 미칠까 질문은 해야겠습니다, 소장님. 긍정적인 영향보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해명과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네. 와, 이거 안 되겠네. 지지율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지지율 떨어지면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4+1 개혁 어떻게 해요? 못하죠.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처음에 이제 저런 기자회견하면 제 참모 대통령실 참모라면 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잖아요. 네. 그러면 딱 첫 문장 장성철 너는 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딱 첫 문장 어떻게 할래? 그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저는 첫 문장 이렇게 하겠어요. 김건희 특검 받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하루빨리 여야 합의하셔가지고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 주십시오. 반헌법적 위헌적인 요소 제하시면 제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와 그래 생각이 바뀌었구나. 와 이제야 이제 정말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돌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저기 뭐 과거에 뭐 명태균 씨랑 뭐 저랑 김건희랑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거 솔직히 제가 그 당시 당선인 시절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수출이 지금 뭐 10개월째 지금 증가돼가지고 흑자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아주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 얘기하면 그걸 듣는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냐고요. 너무 경계가 지금 힘든데.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러 가지 의혹들 해소할 생각 전혀 없으시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들 기자들이 대신 이제 묻겠죠, 그 자리에서. 하지만 소상한 답변, 구체적인 답변 나오지 않겠고. 계속 반복된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것은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여당은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가장 기본적인 특검 전혀 받지 않을 거고. 특검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할 게 없겠군요. 없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통령의 거짓. 네. 형님, 저의 오늘 예측과 판단과 분석이 틀리길 바랍니다. 저도 바랍니다. 예. 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자리죠. 이제 일반인도 누구나 거짓말을 하면 되죠. 안 되는데 대통령은 특히나 그렇죠. 그동안에 드러난 거짓말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했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있느냐라는 네. 질문에 그런 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드러났고 그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죠. 예, 네. 내 장모는 남에게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네. 라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드러났고 네. 또 제 아내는 2010년 5월까지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고 절연했다라고 했지만 23억 원이나 이익을 받고 모녀가 그리고 조가 주작 세력과도 절연한 적도 아니었고 너무나 많아서 다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저 기억나는 거. 뭔가요? 성경을 다 외운다고. 구약 성경인가 다 외운다고. 근데 그건 아직 드러난 건 아니죠. 글쎄요. 그거 어떻게 외울까요? 정말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신뢰의 위기예요.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과 권위가 있어서 예. 정말 저대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되겠어? 말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 탓, 언론 탓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명태균 씨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명수 기자한테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자기들 탓이란 말이에요. 남 탓이 아니라. 네. 그래서 참 국정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다. 신뢰가 없는 대통령이 어떠한 권위를 갖고 통치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민주당 쪽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밤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심야 농성 이어가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장애 집회 있을 예정이고 특검법 총공세를 펼친다고 하는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자체로만 놓으면 의미가 있고 국민들의 분노를 함께 이제 이끌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15일 날, 2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선고를 받잖아요. 네. 그거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공격의 강도를 좀 높이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정쟁의 의도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국민의 인내심은 어디까지 왔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